이용법 3원칙 중에 두 번째 알아볼게요. 네. 짠. 단골병원 나만의 주치의를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동네 병원에 자주 가는 이제 그 단골병원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몸 상태를 잘 아니까 불필요한 검사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아서 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해준 것처럼 단골병원을 만들게 되면은 당담 의사 선생님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중복 진료나 중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비용도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결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병원에서 재진을 하면은 병원비가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발생한 진료비가 두 번째 진료비부터는 이제 저렴해지거든요. 30% 이상 저렴해지는데 그 이유는 의사가 처음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하는 것을 먼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진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게 여러 면에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네, 짠. 진료 시간을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이건 동네 병원 한의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병원에 가기 전에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가면 진료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 제가 세 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네. 다음 중 병원비가 가장 비싼 진료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 평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2시.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오후 12시. 네. 이 노는 날에 그러니까 이거 노는 진료하니까 날에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의사분들 저희 동네- 식사 시간에 괜히 뺏어서 비쌀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동네는요, 토요일에 1시까지 하시고 점심을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토요일에? 네. 토요일에 그래? 그러니까 나는 평일 오전 9시. 약간 출근하기 아침에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일찍 9시 나와요. 반이면 9시 반에 좀 싸지는데. 하신 9시까지 선생님도 준비하려면 있어. 8시 반에는 오셔야 되니까. 네. 의사 선생님도 네, 사생활이 맞아요. 이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네요. 네. 정답은 2번. 평일 오후 7시입니다. 병원도 그래요? 할증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네. 그 외의 시간들, 그러니까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병원 근무 시간 외에는요. 진료비 할증이 붙는데요. 이 30%의 할증료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증료는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도 있어요. 약국도 그래요?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너무 늦게 가면은 조제를 하면 이제 약국 조제로 해서 30% 할증이 추가되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할증은 들어봤는데 네. 병원 약국 할증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의사 같아요. 선생님도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시간외가 있는 거예요. 시간외가 네,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시간 어. 외쪽으로 봐주시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본인이 맡은 근무 시간 외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면 네.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가서 진료받고 하는 것보다 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만 약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약값의 30%가 붙는 게 아니고요. 네. 약사님이 조제하는 약, 즉 몇천 원에 해당하는 조제비에 대해서만 30% 할증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렇죠? 선생님이 네. 또 편히 진료 보실 수 있는 시간에 찾아뵙는 게 좋겠고 그럼요. 정말 네. 밤에 너무 아파서 막 문두 드리는 거 아니면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지금 한의사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의원도 할증 붙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 병원이랑 마찬가지로 치과 의원, 한의원, 다 일반 붙는구나. 의원 네. 모두 근무 시간 외에는 30% 할증이 추가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돈 버는 병원 이용법 세 가지 이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네. 세 가지 원칙 이외에도 또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또 그 부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하여 병원 사용 설명서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면 실속 있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꿀팁이 또 쏟아져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병원 사용 설명서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자, 보건소 200% 활용법. 사실 보건소가 네. 병원보다 싸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가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도- 보건소 자주 가세요? 네.
어렸을 적에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것만 기억이 나고. 나는 사실 보건소가 너무 무서운 게 거기 보건소에서 애들 그 학교에 예방주사를 이렇게 들고 와서 보건소 무서워. 맞아요. 저도 그 트라우마야. 사실은 병원 가는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좀 싫어해가지고 네. 보건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보건소는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조그만 그런 진료소 같은 그런 생각만 있지. 푸근하신 근데 선생님 지금 한 분 너무 잘 계시고.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거의 네. 종합병원 저리 가라더라고요. 예. 요즘은 뭐 시설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진료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뭐- 보건소에서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아이들 뭐 예방주사, 그러니까 독감 주사나 네, 뭐 어른들 주사, 요새도 그거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때만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저 아는 거 있어요. 약간 상담, 어. 혈압 같은 거 재서 음. 뭐 이 정도면 병원 가세요. 뭐 이런 거 해주시는 거 정도 아닌가? 혈압 체크. 그거는 뭐 요새 뭐 헬스클럽에서도 많이 아. 뭐 잴 수 있어서 보건소 그러네요. 굳이 안 가도 그래. 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인바디. 어떤 거예요? 네, 뭐 세 분 말씀처럼요. 아직 잘 모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챙길 수 있는 진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꿀 정보를 제가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보건소 200% 활용법 첫 번째입니다. 바로 치매 검사거든요. 네. 오. 자, 맞아. 치매 검사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무료로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이 치매 조기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해줍니다. 또 게다가 치매가 좀 진단이 되면은 협력병원으로 연결을 시켜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치매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월 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약 비용을. 네, 맞습니다. 또 치매가 진행 단계에 있어서 뭔가 보조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치매 지원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꼭 보건소를 찾아가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네. 가야 되겠네. 네, 보건소 200%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고 네.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알고 싶을 때 보건소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도움을 활용할 받을 수 수 있다는 있겠어요. 예,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첫 번째 제가 치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대사증후군 검사거든요. 아. 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뭐 콜레스테롤 등 일반적인 내과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만 20세부터 64세까지 미만 네. 대상으로까지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로 검사하냐면요. 아까 헬스장에서 받으셨다는 혈압 정확하게 재드리고 그다음에 공복 혈당 체크하고요. 복부 둘레, 콜레스테롤 수치 조사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무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이 맞는지 진단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고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은 6개월 동안은 뭔가 상담도 계속 해주고 생활 습관을 바뀔 수 있도록 뭔가 잔소리를 계속 해주시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차병원이 보건소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네. 이게 좀 더 가까이 좋은 지내면 방법이네요. 훨씬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겠다는 돈이 생각이 엄청 들어요. 들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보건소 200% 활용법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치매, 두 번째는 대사증후군, 세 번째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요. 골다공증. 또 가야 네, 되겠네. 이야.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은 그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골밀도 검사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가끔 비싼데? 이제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는데 기계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예, 주로 허리뼈나 아니면 대퇴부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가겠습니다. 볼까요? 네, 네 번째는요 바로 짜잔. 치주질환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과 검진도. 맞습니다. 네, 역시 65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검진받는 부위가 뭐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면 세정 부분인데 네. 일반 치과에 가면은 좀 비쌉니다. 이게 그렇죠.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근데 보건소에 가시면은 보건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5천 원 정도 염가로 받으시고 어떤 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짜 이런 정도면 스케일링도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제 나이면 진짜 무료로 사네요. 거의. 65세 이야,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예. 있는지 몰랐어요. 스케일링까지 되는지 예, 몰랐어요, 진짜. 보건소에 스케일링까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보건소에서 한방 치료가 지원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한방도요?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대개 다 지원이 되지만요, 안 하는 곳도 덜어 있어요. 지원하는 보건소에서는요, 이제 한방 상담, 뭐 침 시술, 한방 약제 처방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의 주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시 침 시술만을 시술했을 때 이제 1,100원, 침 시술과 이제 한방 보험 약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처방을 병행하면 1,800원 수준으로 진료비도 굉장히 우와. 저렴합니다. 아,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지혜롭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 시술이 1,100원 정도면 매일 가서 맞고 싶은데요? 부항 떠야죠. 당연하죠. 야, 솔직히 선생님, 네. 한약은 맘먹고 짓는 거잖아요, 정말. 비싼 돈 들여서. 근데, 야, 이렇게 해서 치료도 받고 또 약제까지 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참 새로운 소식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병원 사용 설명서 두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 200% 활용법. 사실 어르신들 중에는 한의원 가시고 또 뭐 저희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뭐 부항도 뜨시고 약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한의원 이용할 때도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물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듯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네. 한의원하면 비싸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의원에서는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많이 없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침 같은 부항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하지만 65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고요. 네. 65세 이상 환자부터는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침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진료비는 보통 10,000원 정도 나오는데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1,000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뜸, 부항, 기타 진료비는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드는데 이제 65세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상상도 못했어요. 네. 어깨하고 이제 목이 늘 안 좋은데, 네. 예, 부항도 매일 뜨고 싶네요. 아니, 그러면 신동진 아나운서의 경우는 30%만 하면 침마저도 한 1,500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되시는 거예요. 매일 뜨고 신동진 싶네요. 아나운서 진짜 찾으러 신기하다. 보건소가에 몰랐어요, 가 있어야 진짜. 되겠네. 우와.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건강보험에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서는 이제 받는 치료법 중에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던 것들이 있어요. 네. 바로 첩약이에요. 즉 우리가 개개인별로 처방해서 다려먹는 한약이에요. 네.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한약을 이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 3가지 질환에서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도 특히 치료 효과가 높은 항목들로 분류가 되는 생리통, 그리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등 후유증에 한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첩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뭐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해당 항목 3가지 질환에 대해서는요, 한의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첩약, 즉 이제 처방된 한약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첩약을 처방받게 되면 반값을 내고 최대 10일치까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10일치를 먹었어. 근데 조금 더 먹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는 혜택이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10일치가 이렇게 짧다고 느껴져서 10일치 이후로 처방을 받게 되면요.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본인 부담금은 100%가 다시 됩니다. 100%로 그 이후는. 그런데 만약 나이에 맞게 나에게 실비 보험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10에서 15만 원에 해당하는 10일치의 약값을 내더라도 10,000원 정도 빼고 9에서 14만 원을 실비 보험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실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게 실비 보험마다 약관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약관을 잘 따른 보험이라면 3가지 질환에 한해서 첩약 치료 실비가 가능합니다. 이야,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선생님,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뭐 침 맞고 뭐 이런 거를 뭐 물리치료하고 네.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실비로만 했는데 이게 또 뭐 최근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비로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랑 건강보험으로 또 해당이 되는 물리치료가 이게 또 종류가 지금 아까는 3가지 항목만 첩약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가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의원에서 주로 이제 침 치료 외에 받으시는 물리 치료는요, 운동 치료가 있고요. 네. 뭐 체해 충격파, 뭐 원적외선 외법, 그리고 도수 치료, 뭐 추나요법 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추나요법 같은 경우 약 2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나라는 건 의사가 환자의 뼈나 관절, 근육을 밀거나 이제 추가 민다, 나가 당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2019년부터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추나요법 비용이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맞아요.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아봐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약 6,000원에서 최대 3만 원 이하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저렴해졌네요. 몰랐어요. 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추나를 받나 그랬어. 그러니까 저렇게 싸져서 그러네. 보험이 목 적용. 당겨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뚜두둑.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뚜두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몸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긴장도 하고 하다 보면 많이 수축되고 하면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 경직돼 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목을 쫙 빼주면 되게 이렇게 몸이 늘어나는 그 유연해지면서 이야.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자주 해봤어요. 그렇군요. 근데 추나요법도 지금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확실히 병원비 그래서 걱정이 그렇게들 많이 확 받는구나.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추나요법 만족도 굉장히 높으신데요. 대신에 추나요법의 경우는요, 환자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환자 1인당 1년에 20회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0회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격주에 한 번씩만 받아도 1년 동안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그 똑똑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좀 알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 3곳을 돌아다녔는데 단골병원 제외하고 다른 2곳에서 수술을 권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네요. 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뭐 흔한 일들이긴 합니다. 근데 뭐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 될 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단골 병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판단으로 이거는 수술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물리치료하다가 수술 나중에 필요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게 아마 본인한테는 더 적절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술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단골 병원을 좀 마련하신 다음에 그 선생님이랑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요. 검사 결과 외적으로도 내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질환 많이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불편해. 네. 그런 경우를 이제 빨리 캐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단골 병원을 만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단골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한순간에 그 상태보다도 쭉 그 추적 관찰해온 그 변화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네, 주치의 네. 선생님의 말씀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내려앉아서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미용 목적의 수술은 아닌 치료 상황인 목적도 것 되는 같은데. 거죠, 네, 치료. 치료 네. 목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요, 미용 목적이 100%라면 사실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네. 저렇게 뭔가 병적인 상태에서 안검하수라고 발생해가지고 이게 눈을 자꾸 찌르고 뭔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안과적인 어떤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건강보험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안과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미용 목적은 아닌 경우에는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밤에 계단에서 굴러서 팔이 골절됐는데 이럴 때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네. 골절된 팔. 네. 이것도 골절이 얼마만큼 됐는지는 명확하게 확인 안 되지만 일단 골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응급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러지면 혈관도 터지기도 하고 네. 뭔가 영구적으로 후유증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 이용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게 뭔가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경증,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관리료가 차등해서 이제 부과됩니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감기 같은 것들이 응급실에 오시면은 굉장히 응급관리료가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뭔가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응급관리료가 좀 이제 낮게 차등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황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응급실 빨리 가보십시오. 네,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밤에 그러셨다고 하니까 일단 응급실을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제 병원 사용 설명서 세 번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바로 응급실 200% 활용법입니다. 네. 이게 응급실 이거 잘못 이용했다가는 깜짝 놀라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네.
자, 응급실은 응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응급실이고요. 네. 그런데 어떤 게 응급한 상황인가를 놓고 보면 의료진 입장과 내가 진짜 실제로 환자 입장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의료진 입장에서 응급은 뭐냐면요. 이거는 법률로 어느 정도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법률상 응급 환자라면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할 수가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보건복지부 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내가 응급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법률로 어느 정도 그 정해진 틀 내에 있는 환자분들이어야지만 응급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환자 입장이 대부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당장에 배가 설사가 나서 배가 아파도 아픈 거기 때문에 체하면 그것 따라서 아프고 몸살이 걸려도 어쨌든 건 응급인데. 아프니까 내 예, 입장에서는 응급인 거죠. 응급인데. 예, 예. 근데 이때 바로 응급실에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진료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응급 관리료라고 아까 제가 시청자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네. 요건데요. 응급 관리료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 비싸고요. 물론 법률로 정해진 진짜 응급 환자가 오면은 얘가 달라집니다. 즉 진짜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하고 아닌 환자가 왔을 때는 병원비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료비가 보험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응급 환자가 아니면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싸지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응급실로 가면은 전혀 보험 혜택을 못 받네요. 나는 몰랐어, 그거는. 근데, 좀 억울한데. 나는 죽도록 아픈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생명과 관계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아니어도 그러니까 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진짜 응급한 상황이면 보험 적용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응급 관리료도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응급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 응급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환자분 마음은 사실 그거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응급한 경우가 뭐 내가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됐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80%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진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적절한 처치를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병원 입장이나 어떤 이런 그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병원비를 차등화시켜서 높게 책정해 놓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즉 응급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용하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응급 환자를 위해 양보하셔야 되는 곳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병원은